네. 방송이 시작되고 있나요? 소리 들리십니까? 네, 지금 며칠 만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 지금 실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이 5분, 6분? 예, 안녕하세요. 남창환님, 반갑습니다. 방송해주세요. 들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씨인 걸 보면, 예, 다른 분들이 보시면, 혹시 또, 동원한 사람을 알겠는데, 네, 저희 큰오빠십니다. 보고 계시군요. 지금 이 시간에 바쁘지 않으신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걸로 믿고 있는데, 그 경선 끝에 이제 최종 마무리되고 진짜 확실히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 을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가 됐습니다라고 신고할 시간이 제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 남영희 TV 구독자분들께 처음 신고하는 건데요.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작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또 제가 뭐 많은 분들이 하셔서 실시간 같이 소통하면 좋긴 한데 그런 상황이 못 되는 아직은 그런 후보니까요.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또 찍으면 또 올려놓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조회수가 꽤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또 봐주실 걸로 생각하고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축하드려 해주십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영희입니다. 아이고, 전화가 오네요. 무음으로 해놓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 을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남영희입니다. 짝짝짝짝. 어색하네요. 이 지금 라이브로 제가 이렇게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경선 과정이라는 게 저 말고 전국 곳곳에 항상 공천 과정 자체에 잡음도 있고, 경선은 본선보다 더 힘들고 치열한 거라는 걸 정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거고요. 저는 또 이곳이 굉장히 좀 특수했던 환경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정치 신인으로 이곳에 미추홀구로 다시 돌아온 게 이제 30년 만이고, 오랫동안 이곳에 정치를 해오신 제 상대 후보셨던 제가 존경하는 박우섭 전 구청장님은 터줏대감이시죠. 그리고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한데, 어쨌든 이 공천 룰이 제게 운이 좋았던 것이고, 여성 정치 신인들이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가점이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힘 덕에 운 좋게 제가 경선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은 뭐 100번 더 말씀을 드려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힘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가점이 있고 뭐 감점이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투표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경선을 통과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결과는 제가 요 며칠 전에 경선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과 대화할 시간이 못 됐던 게, 이제 저희 상대 후보가 또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제 기각이 되고 오늘 오전에 최고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의결을 하고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담담하게 기다렸고 3월 2일 날 경선이 끝나자마자 IBS 인천 방송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죠? 남영희 TV에도 올려져 있는데 유튜브 채널로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초청을 해주셨길래 이제 제가 가서 또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제 그 당선 소감은 3월 2일 날 IBS 인천 방송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분 그 사회자 우리 본부장님께서 성기철 기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다 그 자리에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다시 또 그 소감을 말씀드리면 중언부언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꼭 이 순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경선 과정 동안 저의 상대 후보로 띄워주신 전 부청장님이셨던 박우석 부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끝나고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상심이 크실 줄 알기에 제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 우리 후보님 말고 또 캠프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박우석 구청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 노력하고 애쓴 만큼 또 그 이상의 상실감이 드실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박우석 구청장님 전 후보, 그러니까 박우석 후보님 캠프에서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박우석 후보님께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말씀 꼭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이전에 모든 그 경쟁 관계에서는 경쟁 관계에 함께 대립각을 세워서 했던 모든 것을 다 껴안고 잘 다독여서 민주당의 원팀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쪽의 지지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해주십사 요청드리고 제가 찾아뵙고 또 뛰어다니고 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한 며칠은 마음을 또 추스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쉽게 다가가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저의 진심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원팀이 되고 미추홀을에서 12년 동안 민주당의 깃발을 꽂지 못했던 이 미추홀을 다 같이 새롭게 바꿀 수 있는데 한몫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로 그 실시간 일어나는 정치 상황들이나 이 미추홀 의뢰에서의 저의 선거 일기 같이 뭐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큰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봤고요. 지금 그래서 백드롭도 디자인하고 제작은 의뢰를 해놨는데 아직 오늘은 안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액자도 떼고 여기 좀 바꾸고 카메라 거리도 뒀는데 변화된 게 아직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지난번 이제 경선 과정에서 경선 후보로 말씀을 드리고 할 때는 투표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라이브를 제가 했죠. 그때는 후보복을 입지 않고 이제 블루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이 적힌 거고 이제 예비 후보도 아마 뜰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변화된 건 거의 없고 열심히 뛰어서 4월 15일 날 여러분들께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릴 때까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나무 펜널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전보다 좋다고 해피드라이브님이 제 얼굴이 더 나아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뒷배경이 나아진 건가요? 아직 여기 백드롭 예쁘게 지금 디자인은 해놨는데 출사가 안 됐습니다.
여기 팻말 나무 판넬이 아주 투박해 보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판넬인데요. 제가 청와대에서 그 퇴직하던 날 저와 같이 일했던 이제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그 관람 업무를 총괄할 때 제가 해설사분 5분이 계셨거든요. 저희 팀에 같이 일했던 그 해설사분들께서 제게 퇴직 기념 선물로 이 나무 펜넬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 왜 보통 상패나 이런 거 많이 선물하고 하잖아요. 너무 멋진 펜넬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뭐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 내용 없습니다. 그냥 1번 승리하라 1 그리고 남영희 글자만 새겨졌는데 저 이거 받고 진짜 가슴이 찡했고 그때도 삥 쳐온 거 아니고요. 그 우리 해설사분들이 미술 전공한 그 굉장히 수준 있는 미술 해설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그 아이디어로 특별히 제작을 해서 굉장히 좋은 나무로 저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자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 번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퇴직하고 나온 그곳에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바람 불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들고 해설을 해줄 우리 그 관람 해설사들이 생각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오늘 여기 세워놨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해피 드라이브님이 굉장히 용기가 나는 얘기를 많이 써주시고 계세요. 얼굴도 상황도 새싹의 풋풋함이 느껴지네요. 제가 지금 사실 제 아들도 28살, 딸도 21살, 뭐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지금 나이에 다 이제 성장한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도 되게 새싹 같다라는 표현이 왜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계신 많은 국회의원분들이나 정치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도 많고 선수가 오래된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저와 이제 상대를 하고 또 이번 그 본선 경쟁 상대로 띄워주실 분이 결정이 됐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전 진짜 파릇파릇한 새싹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사회에서의 그 주부, 엄마, 그리고 자식의 나이를 볼 때 새싹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그 말이 정치 현장에서는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하지만 밟아도 밟히지 않는 잡초 같은 새싹일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꽃을 활짝 피울 굉장히 가치 있는 잡초? 아니 새싹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선거구 획정 문제 많이 보셨죠?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미추홀구 을 지역은 어떤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선거구 획정에 관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이전에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동구가 오네, 또 뭐 근처에 있는 옹진군이 오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정치 신인이고 뛸 시간이 많이 없었던 후보에게는 선거구가 깜깜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거든. 지역이 어떻게 편제가 되고 새롭게 획정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제 첫 번째 아직 통과되진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에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을 이제 어제 발표가 됐죠. 그 발표안대로 하면 여기 미추홀구 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재심 통과나 그리고 뭐 그 경선에 대한 실증의 걱정을 다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게 변화가 없을 것 같구나 해서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2시 22분에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여야 3당 원내 대변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선거구 획정안이 그 여야 합의 반영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해서 제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선거구 전에 이제 난 다행히 하지만 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 통폐합이 된 지역도 있고 또 전혀 뜻밖의 지역이 이렇게 합해지거나 하는 선거구에 뛰고 있는 후보들은 굉장히 난처하고 또 당혹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데, 무엇보다도 이 획정안은 구역 조정의 최소화가 제일 먼저가 돼야 되는데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많아서 다시 제의를 한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최종 획정은 어쨌든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하면 날짜가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건 아직 얘기는 없는데 원내대표 간 여러 협의를 통해서 다시 도출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또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준 바에 의하면 여기는 동구가 미추홀구 갑에 편제가 되면서 저희 선거구 명이 바뀌었습니다.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로. 이전에는 미추홀구 을 선거구였거든요. 미추홀구 을 지역구였는데 이제는 동구가 앞에 붙었다는 게 저희 변화된 거였는데요. 아무튼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확정되면 제가 또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충전하시고 출발. 남영이는 자신감을 잃은 적은 없고요. 원래가 제가 이런저런 이제 네거티브에 의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해명할 얘기도 따로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쪽 이제 문제로 삼게 된 허위 사실 유포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해석의 차이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처음 출마 때부터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소시민이 특별한 스펙이 없는 남녀이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풀뿌리 시민정치 활동가로 시작된 제가 유리천장을 깨고 권력자들, 기득권들, 끼리끼리의 문화를 바꿔보겠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오롯이 대변하는 그런 대변자가 되겠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허위 사실을 얘기할 이유도 없고 하려고 의도한 바도 없으며 한 적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게 다 이제 소명이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이제 여러분들 늘 자신감 있죠. 자신감보다 제가 긍정 에너지의 화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매사에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잘 될 거야 추진하고자 하는 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나쁜 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추진하고 결과를 맺을 때까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제가 행동해 왔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하니까 자신감은 그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리퀴드 카바이드 님이 동구가 진보구역이라 미추홀로 편입되면 더욱더 유리합니다. 근데 저희 쪽은 아니고 갑 쪽으로 지금 이제 일단은 편입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혹시나 또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 순간님이 윤상현, 안상수 중 누가 더 센가요? 이제 질문 들어왔네요. 제가 다음에 이제 바로 선거구 획정 문제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저의 경쟁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물어보시네요. 누가 더 셀까? 누가 더 세실까요, 여러분? 남영이가 세죠. 제일 무서운 거는 이 선거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투나 전쟁의 싸움판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여러분? 상대 이전의 전적을 모를 때, 저 사람의 무기가 뭔지를 모를 때,
그게 제일 무서운 경기일 거예요. 그죠? 어, 백전 백승이란 말을 어떤 때 씁니까? 상대를 알게 되면 그때 꼭 이긴다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상대를 알 수 있어야 되려면 이전에 행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새싹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일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이 두 분, 윤상현 의원과 안상수 의원님은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3선씩은 되셔야지 하고 그렇게 상대가 된다라는 사실이 지금 저도 참 이게 무슨 일일까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밌고 전국 어디에도 거물급 3선이라고 하면 진짜 대단한 선수잖아요. 이런 분들과 어깨를 제가 나란히 하고 경쟁을 하고 그분들을 당당하게 이겨서 이곳에 민주당의 깃발을 세우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진짜 뭐 기존의 질서대로라면 게임이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겠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두 분은 여러분 이 정치 이 세대 교체의 바람에 제가 잘 올라탔다고 운 좋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미초를 지금 대진표도 그 그림을 기본적으로 누가 틀을 짜줘도 만들어주기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이 나왔죠. 일단 오늘 윤상현 의원이 누가 세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입으로 누가 더 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오늘 윤상현 의원이 미추홀의 지속적인 발전과 문재인 정권 심판의 적임자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 기사들 내용을 쭉 보니까 정치가 미추홀을 버려도 미추홀구와 주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지난번 지금 이제 저희가 21대 총선인데 4월 15일이 20대 총선에도 윤상현 의원이 이쪽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거 다 아시죠? 그때도 당에서 컷오프였고 이번에도 또 공천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가 미추홀을 버렸다라고 본인 입장에서 이제 선언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하는 게 이제 저쪽 상대당이니까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전복되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민생 경제는 파탄나고 감염병이 창궐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천이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다른 글을 퍼왔었는데요. 세계에 어디에서도 다 대한민국의 방역 능력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능력에 대해서 최고라고 찬사를 많이 보내는데 특히나 어제 있었던 기사를 보니 미국에서 특히나 칭찬을 많이 했더군요. 아사히 TV도 그렇기도 하고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보신 분이 더 많으실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타임즈는 확진자 급증 이유는 한국이 높은 진단 능력과 자유로운 언론 환경, 민주적 책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런 능력 보유는 극히 드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타임즈에서 소개했고요. 또 아사히 TV는 한국은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다.
국난이기 때문에 한국을 보면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일본도 진심 있게 총리 대신의 발신으로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보도를 했고, AFP는 한국은 발전된 보건 시스템과 자유로운 언론을 갖고 있어. 이 같은 요인들은 한국의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시스템이 아주 신뢰도가 높다. 뭐 찬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외신들, BBC에서도 보도가 있었는데요. 로라 비커는 코로나19의 새로운 진료 방식인 드라이브 스루 따라했죠. 얼마 전에 최근에. 한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빨리 자리 잡게 했다. 이 고양시에서 또 먼저 이 채택을 해서 이재준 시장이 굉장히 칭찬받은, 여러분 그 진료소가 이동하는 진료소 차가 가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진료 방식을 선보였는데 바로 외국에서도 카피했죠.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이다라는 글이 지금 공유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서 저도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컨트롤 타워가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후보가 저와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 윤상현 의원이시라고 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우리 그 정쟁과 권력을 수권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것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력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정치의 행위이고 경쟁이고, 그런 싸움들이 총선으로 결국 이제 나타나서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를 구성하면서 국민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좀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회 21대 국회는 그저 발목 잡기, 합리적인 의사 구조가 아닌 그냥 발목 잡기와 싸움으로 일관된 국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얘기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함께 고쳐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만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이 진짜 중요하고, 어떤 분을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지 정말 확실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닐까. 선명하게 그려지시죠? 이 후보와 이제 또 한 분은,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윤상현 의원은 3선 이곳에서 미추홀에서 내리 3선을 하시고, 이번에 이제 4선 도전인데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겁니다. 오늘 출마선을 하셨고, 미래통합당이 현재 제1야당이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안상수 의원을 저희 미추홀 을에 공천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안상수 의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에 대한 얘기는 뭐 감지되는 거는 저에게는 크게는 없지만, 그냥 들은 얘기로는 다른 지역에 신청을 했다가 급하게 이쪽으로 공천이 되는 바람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긴 하다, 이런 얘기만 전해 들었고요. 제가 안상수 의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 바람에 제가 참 운 좋게 탔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이 안상수 의원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제 15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리고 19대, 20대, 현재 고령이세요. 46년생이시고, 인천광역시장도 역임하셨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쪽 미추홀 을에는 또 특별한 연고 없이 그냥 이제 공천을 받게 되셨는데, 제가 안상수 의원님을 또 직접 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식당에 가서 그 식당 대표님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단체장이 되셨길래 인사드리려고 갔더니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곳에서 우연하게 또 이쪽에 오실 줄 모르고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경쟁이, 제가 이 경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분 얼굴을 한번 뵌 게 이것도 참 인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쉽게 길에서 만나거나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데, 불과 한 달 전에
예, 우연히 뵙고 인사도 드렸고, 저도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얘기 들었다. 그쪽에 경선 뛰고 있구나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이 나무 위키에서 안상수 후보에 대한 이제 아주 기본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안타까운 글이 하나 써져 있더라고요. 8년간 인천광역시장을 지내면서 건실했던 인천광역시의 재정을 파탄낸 것으로 악명이 높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이쪽으로 유명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2006년에 또 뜬금없이 아시안게임 유치 선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 도시 축전이나 월미 은하레일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그 재정을 아주 파탄을 내고 빚더미 않게 했다라는 뭐 막장 행정 뭐 이런 말까지 여기 나무 위키에 써 있네요.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흥미진진해 하실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들의 성적표는 나와 있는 것이고, 만일에 이제 3자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떤 공격들이 서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이에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될지 타사지석으로 삼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밖에 드릴 거 없지 않나.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게임은 재밌게 흘러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벌써 시간이 30분이나 흘렀네요. 아무튼 저와의 경쟁 상대는 일단 뭐 군소 정당들도 있고 정의당 후보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1번 후보로 확정이 됐고, 2번은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지역의 맹주였던 윤상현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현재 현역이시죠? 무소속 윤상현 의원 출사표를 오늘도 출마 선언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해주실 게 있어요. 어떤 점을 공격하라, 또 뭐 어떤 점을 제 얘기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좀 제 유튜브 댓글로도 다 써주실 수도 있고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저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좀 활용해 주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옴부즈맨이 되어주시면 제가 더 쉽게 그분들하고 경쟁하는데 이 메시지 전달도 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거고, 지금 카테고리를 정해서 방송으로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만든 것도 얘기하고 할 겁니다. 유튜브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진전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또 무슨 질문 있으세요? 너무 길면 또 지루해하시고. 먹마주 TV님은 본인 유튜브를 소개해 주셨네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전국에 있는 숨어있는 현지인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이라고 본인 소개를 하셨는데 들어가 봐 주시고요. 그네 남동생, 이제 친박의 색채를 미래통합당이 지우려고 하다가 무소속으로 공천 배제가 된, 출마를 해야 되는 무소속 출마자가 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처음에 여기 이곳에 올 때 청와대 행정관 출신 남영희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동생, 예, 부산 출신의 여동생, 그리고 박근혜 남동생을 세워서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죠. 이제 근데 구도가 또 이렇게 3자 구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안상수 의원은 아주 뭐 제가 좋은 표현을 하자면 오래 경륜을 쌓으신, 예,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의 그 본령을 다하지 못했던 구태의 낡은 세력의 표본이신 그런 분이잖아요. 제가 두 분을 멋지게 상대를 해서
거물 두 분을 상대해서 기필코 승전보를 올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남영희 후보님 할 얘기는 없어요. 제발 윤상현 지역구라 노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안상수는 뭐 그냥 거론 안 했으면. 근데 뭐 현재 저희 구도가 그러니까 꼭 언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유튜브 채널에서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혹시나 누가 여기 꼭 와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우리 이 지역구 내에 계신 시청자분이나 시민께서 직접 출연해서 하셔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싶다 하는 분, 저 여기 마이크 2개거든요. 예, 본인이 나오셔도 좋고 재밌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남은 것 같긴 하지만 또 쓰려고 하면 다 쓸 수도 있고요. 콜라보도 좋아요. 예, 손혜원 의원님 초대해 주세요. 의원님 또 오신댔어요. 저하고 용현 시장 가서 저 이제 당선 축하 전화 주시면서 팥죽 먹으러 가자. 그때 우리 둘이 조용히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제였습니다. OBS에서 본인들이 제 그 영상을 쓸 것이 없으니까 잠깐 촬영을 하자고 해서 용현 시장으로 갔더니 정말 상인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OBS 촬영팀에 있는 이제 본부장님하고 기자께서 아니 이거 괜히 경선 통과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거든요. 예, 우리 송 고모님이 귀를 팍팍 늘 주고 계시죠. 통화도 자주 하고요. 지금 뭐 비례민주당을 띄우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애국지사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완전한 진짜 잘 싸우시고 정입하신 송고모님 우리 손혜원 의원님 초대했으면 좋겠다.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와서 한번 초대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분, 김남국 변호사? 전에 제가 이제 당에 가서 인사했더니 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김남국 변호사가 너무 유명해서 잘 압니다 했더니 저도 잘 아는데요, 유명하시던데요 이러던데요. 초대할 수 있으면 할까요? 들을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때문에 정말 큰 힘을 내줘서 지금 어디로 공천이 결정이 됐는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네요. 축하해주시는 정현창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40분 정도 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산이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큰 산이었고 한 고비를 사실 넘겼습니다. 본선 같은 그 경선이라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경선의 큰 산을 넘고 이제 다시 진짜 또 다른 산을 넘어야 되는데 혼자서 가면 그 얘기 아시죠? 혼자 걷는 걸음보다 10명이 함께하는 한 걸음이 훨씬 더 빠르단가요? 힘이 된단가요? 예,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그 숨차고 하는 게 덜해질 것 같아요. 그쵸? 예. 돗자리 유효, 본선 답스, 돗자리님 누구시더라? 지역구도 오시는 분들과 전략이나 쏟기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전략이 특별히 없는 게 전략입니다. 예, 저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미래 희망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으니 특별한 전략보다 이 지역에서 심판받아야 될 분들이 심판받는 선거, 그리고 저는 이 미추홀구를 환하게 밝히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것, 도시재생, 그리고 일자리 먹거리, 그리고 국회에서의 그 입법 활동에서는 불공정, 불공평, 차별,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갑질 문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의 입법 활동을 노력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경쟁했던 그 상대 측 후보들께도 진심 어린 그 수고했다라는 인사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원팀이 될 수 있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제가 어떻게 정성을 기울여야 되나, 정성을 기울여서 그분들을 모시고 한 팀으로 민주당의 깃발을 이곳에 꽂을 때 진짜 그 의미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혜리님 든든합니다. 믿음이 가요. 예,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남영희 후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이비님 발표 후에 며칠 방송이 없길래 살짝 걱정했는데 제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과정들을 다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뜻 이제 인사 못 드렸던 거 이제 다 이해되셨죠? 해소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오후도 잘 보내시고요.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